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웨덴, 핀란드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선 실질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안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회담을 갖고 정보통신기술 및 스타트업 분야 등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스웨덴 진출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 스톡홀름에 설치된 K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일본 등 16개의 비보유국들이 핵군 축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모색하는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과도 회담했습니다. 두 장관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스타트업, 방산, 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헬싱키에 있는 K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스토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연된 부산 헬싱키 간 신규 항공 노선 운항이 조속히 개시돼 양국 인적 교류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핀란드 측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헬싱키에선 남북미 1.5트랙 반관 반민회의 등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하비스토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나토 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토 측은 이번 회의에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과 우크라이나, 스웨덴, 핀란드, 조지아, 유럽연합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만 쏙 빼고 외교장관들이 회담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일본에서도 발칵 뒤집혔다며 K외교가 성과를 내자 일본 극우 네티즌들이 억지 주장만 펼칠 뿐 옹호한 메아리만 울리고 있다. 일본이 제 발등을 제대로 찍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 현재의 외무 대신이 나토나 일본과 협의하는 것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착각이 너무 심해. 사리 분별까지 못하는 나라가 따로 없다. 같은 여당 정권에 인계될 수 있다면 몰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당선된 새 대통령이라 마치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를 보일 것 같나요? 나토도 일본도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몹시 바쁘니까 한국은 조금은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토 파트너십이라고 하지만 원래 파트너십이라는 게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처음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나토, 나아가 미국과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참가국을 보면 뚜렷한 이물질이 섞여 있어. 자유주의 쪽에 자리를 주고 싶지만 종주국과 그 동료들에게도 요심히를 통하고 싶다. 그런 어중간한 나라가 G7이나 나토의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설교와 엄한 질문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각오하고 출석하는 편이 좋겠지요. 일본 측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과거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보이지 않는 동안은 무엇을 협의해도 시간 낭비니까요. 무의미한 협의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받은 의미라던가 아니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주제는 우크라이나 정세이고 그것이 세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회의. 왜 거기에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등장하는 거야? 아시아에서는 교착 상태의 남북한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핵 미사일과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이 회의에 도마에 오르잖아. 어차피 한 달 남은 사람. 더구나 정권 교체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당초 만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만일 만났다고 해도 보통 때와 같은 말을 하고 끝난 것이겠지. 나토 외상회합이라는 큰 회합이고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국과의 조율에서 경무일 것이므로 그쪽 나라에 관련된 시간은 없으시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시간을 낼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이쪽 외무장관의 능력에 물음표가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완전히 나라의 모습까지 바뀔 걸 알 텐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정책의 계속성이 일절 없는 나라 따위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지난 정부가 한 일은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한마디로 무산시킨 부담은 엄청나니 말이다. 뭔가 아닌 것 같아. 한국은 이런 모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토 외상회합을 틈타 한일 외상회담이니까? 일본은 문 정권의 강요와는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사람과 회담하는 의미조차 없습니다. G7,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대책 협의에 바쁜데요. 관광 기분만 내는 게스트 국가에 굳이 일정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간 회담에도 소용없고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정권이라면 더욱 할 필요가 없죠. 정권이 바뀌면 과거, 국가 간의 합의를 잇는 한국 정부에 끝나는 정권과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이상의 가치는 없지. 이 외교부장님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개의치 않나 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앞으로의 한반도뿐. 북으로부터 핵을 떨어뜨리지 않을지가 걱정된다.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시네요. 한반도를 얽어매면 어떡해. 우크라이나 문제로 불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이래서 혼밥이 되는 거지.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라. 약속 또한 지키고 일본에는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상대와 일본이 진심으로 회담할 리가 없잖아. 대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데 우선 재단을 부활시키고 압류 해제하고 다케시마 설비를 철거하고 나서 말하는 게 어때?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외상 면담? 아니, 농담은 본인 얼굴만 보이는 걸로 만족해줘.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 패배, 남은 임기 동안 아무 권한도 없고 반일 발언 행동밖에 한 적이 없는 극좌 외무장관 따위와 무슨 얘기를 해? 차라리 회담을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네. 우크라이나 전쟁 건으로 나토 합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 나라와 회담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일본은 그 나라와 양자 회담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하야시 외상이면 간단하게 한국의 함정에 빠지니까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설정하지 말아주길. 비상시에 긴급 나토 외상회합이므로 한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설정하면 여러 나라나 일본 국민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여전히 눈치 제로야.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달리 새 체제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리셋된 뇌는 갖고 있지 않다. 한미일에서의 연계는 있어도 한일 간은 당분간 무리. 그 나라가 보인 제재도 결국은 주변에서 하니까 실시한 거고 너무 늦은 제재라 이젠 그 제재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느낌.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주제의 큰 문제인데 한반도를 얽어놓는 걸 보면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만 전쟁할 만큼 돈도 자원도 없고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반도와 관련시켜서 뭐해? 결국은 본인들 문제만 신경 쓴다는 거지. 역시 논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나라야. 되도록이면 교류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은 계속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해 오는구나.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